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뭐 음, 유망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 과정에서 이거 뭔가 투자할 기회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더 딥하게 찾아보는 정도? 음, 그렇게 해서 좀 더 계속 비교지 말하자면 계속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아, 더 좋은 기업이 있다. 이러면 이제 교체 매매를 하는 거고 음,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솔직히 우리가 본업이 바쁘면은 이제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잖아. 잠깐 음, 소홀히 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괜찮은 기업들을 편입을 해놓으면 사실은 뭐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좀 믿고 편하게. 근데 이제 믿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거지. 말하자면.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냐는 본인이 공부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나는 처음에는 아, 이 기업에 투자했으면 길게 가져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 이 기업을 사서 가져가는데 너무 잘해. 계속. 음, 그러니까 뭐 분기에서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너무 음, 훌륭하게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사실 굳이 팔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 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음, 이상한 짓 안 하고 진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음, 이 장기 투자 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러려면 좀 잘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믿음의 영역이 좀 있어야 되고, 믿으려면 이제 경영진을 신뢰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워렌 버핏 책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게 계속 경영진의 자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 음, 옛날에는 누가 와도 어떤 멍청이가 해도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를 더 선호한다. 경영진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 그거는 옛날 방식이었고, 지금은 정말 경영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지만 이 훌륭한 경영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냐면 얘네가 기업의 지분이나 인수를 한 다음에 그냥 그걸 원래 경영하던 애들한테 맡겨버린다고. 자본 배치나 이런 것만 좀 도와주고. 실제 비즈니스 경영은 그 경영자들한테 그냥 일임을 해버린단 말이야. 방치해버린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간섭을 안 해. 워렌 버핏이나 찰리만고. 그 투자가 그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편안하지. 사실. 그래서 제일 편한 게 이제 S&P랑 나스닥 투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야, 들어왔네. 하이하이. 안녕하십니까. 들어왔네. 하이. 음, 이제 슬슬 뭔가 국내 기업 중에 훌륭한 기업을 찾는 게 이제 턱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 시즌 1을 좀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15회차까지 왔는데 이제 뭐 내가 가르쳐 줄 게 별로 없고 이제 나는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국내 주식 뭐 미국 주식 할 거 없이 다 지금 강세장이죠. 어, 의심의 여지 없는 강세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제쓰레기 같은 것만 안 사면 다 계속 오를 거야. 미국 주식도 엄청 오르고 있고 뭐 국내 주식도 엄청 오르고 있고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깔고 가기만 할 것 같아서 요즘은 어떤 기업을 막 찾는 것보다 장기적인 투자 철학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 할 때, 아, 뭔가 이제 더 이상 뭐 가르쳐 줄 만한 게 기업단에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의 이제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이번 주 정도까지 하고, 뭐,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은 한 번씩 그냥 번개처럼 한 번씩 여는 것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연말 이후에 한 내년쯤 좀 다들 각자 책 읽고 공부를 좀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도 해보면서 경험을 좀 쌓다가 내년쯤에 저도 이제 인사이동을 내년 초에 할 것 같아서 하고 조금 안정되면은 이제 나도 실력을 다시 쌓아서 다시 시즌 2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좋습니다. 지금 뭐 15회 차니까 거의 매주 달려서 거의 우리가 한 두세 달을 했잖아. 어, 다들 이제 투자를 직접 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재미를 많이 느껴서 잘 해온 것 같고, 이제는 좀 내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보는지, 재무제표나 기업보고서를 보는지,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찾는 거를 그래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혹은 딴 데서, 뭐 우리가 매경 이코노미도 이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산업이 유망해지고 있고, 아, 잠깐만. 지금 갑자기 경비실에서 또 해가지고, 잠깐 마이크를 잠깐 끌게. 네, 저기 이제 경비 관리사무소에서 침공이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9시 전에 간단하게 일요일이니까 끝낼 건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어, 그리고 각자 뭐 투자하려는 방식의 생각이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하게 계좌를 불려가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음. 내가 네,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 어. 좋아요. 음. 일단 나는 큰 축으로 두 개의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 이제 직장인 은퇴 후를 대비하는, 이거는 이제 연금입니다. 연금 계좌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직접 투자하는, 이거는 이제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왜 네 개냐면은 별건 없고, 일반 계좌가 하나 있고, ISA 계좌가 하나 있고, 해외 투자 계좌가 두 개입니다. 해외 투자 계좌는 왜 두 개냐면, 원래 이제 미래에셋에서 하다가, 어디야, 메리츠 증권에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메리츠에다가 이제 하나를 터가지고, 이제 두 개가 됐는데, 일단은, 연금 계좌는,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우리가 장기 투자를 지향해야 되지만 할 만한 기업은 거의 없어.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높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는 항상 경쟁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니프티 티프티라든지 미국에 정말 우량했던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고 시가총액 1위 했던 기업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되게 많이 내려온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묵혀놓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 시장 인덱스 펀드, 미국 시장 인덱스 펀드. 이게 뭐냐면 이제 S&P 500, 이제 나스닥 100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저 이름이지만 미국에서 직접 투자할 때는 이제 QQQ 혹은 이제 SPY나 뭐 뱅가드에서 나온 이제 VO, 이 VO가 수수료가 제일 낮기 때문에 직투를 할 거면은 여기다 투자하는 게 좋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QQQ인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선정한 500개 우량 기업, 나스닥 100 같은 QQQ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이제 시장 지수를 이제 묶은 건데 시가총액 그 순으로 비중이 높아. 순으로 비중을 넣어둔. 근데 이제 여기 직투하면 문제가 뭐냐면,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1년에 이제 200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제 250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없어. 이제 그 이상은 이제 22% 맞나? 22% 맞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주식을 좀 하다가 이제 국내 주식에 좀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지금은 이제 1년에 250만 원만 이익을 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나는 원래 그 생각을 했거든. 아, 주식으로 처음 할 때 한 달 월급만큼만 벌면 좋겠다. 딱 이제 300만 원에서 뭐한 500만 원 정도만 벌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나는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 딱 13월에 월급을 받자. 근데 이게 딱 이것만 받아도 250만 원이 넘어가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시드머니가 커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이 300에서 500만 원이라는 이익이 빨리 발생합니다. 빨리 발생. 그래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게 돼. 팔면. 그래서 이제 나의 전략은 뭐였냐면, 아, 그럼 미국 주식은 최대한 팔지 말자. 그러려면 어떻게? 그 꿈이 큰 기업에 투자하자. 꿈이 큰 기업에 투자하자. 왜? 갈 길이 멀어야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음. 이 생각으로 이제 몇 개 안 들고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이런 애들 들고 있는데 그냥 뭐 뻔합니다. 뻔한 애들을 투자하고 있고 생각보다 250만 원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어. 미국 주식은 은근히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SPY, VO, 나스닥, QQQ 이런 데 투자를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세금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세금을.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국내 연금 계좌 혹은 이제 ISA 계좌에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해서 보유한. 어, 이게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뭐냐면, 이제 뭐, 여기에다 치면 나오는,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설명할게요. 이런 거, 보이죠? 어, 이게 이제 국내에 보입니다. 상장된 해외 ETF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데, 얘도 일반 계좌에서 사면은, 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배당소득세를 떼버려. 이제 22%가 아니라 16.5%인가? 뭐 그 15.6%인가? 그 정도를 뗍니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근데 얘를 이제 연금 계좌 혹은 이게 중개형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어, 연금 계좌는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어,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안 뗍니다. 연금 계좌는. 중개형 ISA 계좌는 우리 저거에 따라 다른데 연소득에 따라 다른데 어, 이 계좌에 200만 원에서 이제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이제 배당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200에서 4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9%였나? 이렇게 분리과세를 해요. 음, 분리과세. 원래는 15.6%인가 16.5% 떼는데 그거를 이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과세를 해가지고 엄청난 세제 혜택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미국 시장 인덱스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물론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좋고 근데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수료는 많이 낮은데 대신에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팔 때 어차피 한 20년 갖고 있다 치면은 막 몇 억으로 불어날 수도 있거든. 어, 계속 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22%의 세금을 나중에 되게 크게 내게 된단 말이야. 몇 천만 원 혹은 억 단위로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생각하면 이 연금 계좌나 중개형 ISA 계좌에서 모아가는 게 물론 이제 이게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 VO나 이 QQQ와 동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세제 혜택이 강력하다. 어, 그래서 우리가 연금 계좌는 두 가지가 있어. 사실 세 가지인데 개인연금, 저축, 개인연금하고 이제 퇴직연금. 그 이제 IRP라는 게 있는데 이거 조금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아. 갑자기 연금 강의가 또 됐네. 이제 개인연금하고 이제 IRP를 합쳐서 1년에 900만 원까지 이제 세 공제 혜택이 있어. 9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였지? 뭐 16%였나? 뭐 이 정도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추천은 1년에 개인 연금에만 300에서 600만 원 정도. 자가 보유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왜 IRP가 아니라 개인연금에 돈을 넣어야 되냐라고 하면 개인연금은 이제 집을 살 때 돈을 뺄 수가 있어. 음. 여기 대신에 이제 세액공제 혜택 받은 걸 토해내야 돼. IRP는 한 번만, 생애 최초 주택 구매할 때 한 번만 뺄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좀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음. 젊을 때는 개인연금에 이제 600만 원 정도 넣으면 이제 월 50. 어, 좋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스닥하고 S&P 같은 거를 음, 꾸준히 적립식 매수.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음. 그래서 지금 어, 개인연금에 납입한 금액이 한 2,500 정도 되나? 그리고 수익률이 43%.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수익률이 43%지만 실제로는 플러스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죠. 매년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 90만 원인가? 이 정도 됐던 것 같아. 70만 원인가? 정확한 세액공제 퍼센티가 기억이 안 나는데 90만 원인가 막 이랬던 것 같아. 플러스 알파 세액공제 혜택 90만 원이 이제 매년 있으니까 한 4년 정도 넣었으니까 이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세제 혜택으로 받는 돈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거지. 그 수익률은 이제 나스닥 S&P가 요즘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방식이고 그냥 월 50씩 박으면서 어차피 뭐 부담 없는 게 집 살 때 돈 뺄 수 있잖아. 월 50 넣고 매년 이제 세액공제 혜택 90만 원씩 받고 그냥 넣는 것만으로 15%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거를 먼저 해서 미국 주식, 미국 시장에 좀 노출도를 나는 높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개인 계좌에 투자하기 전에 이런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축은 퇴직연금인데 이거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DB형, DC형이 있고 이제 퇴직금형이 있어. 퇴직금. 음. 이거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은 이제 퇴직금형입니다. 뭐냐면 1년 동안 일한 급여, 연봉의 이제 12분의 1을 적립해 줍니다. 어. 그래서 1년을 근속을 하면 이 퇴직금이 나온다. 이게 1년 동안 일하면 그 연봉의 12분의 1을 적립해 주도록 이제 퇴직연금 법이 있어, 법.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는데, 어, 이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고 그냥 퇴직금으로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직을 하거나 하면은 이직을 하게 되면 이 퇴직금을 주는데 이거를 보통은 그냥 써버려. 이러면 사실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노후를 위해서 투자에 쓰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한 뭐 만 60까지 일한다고 치면 30년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퇴직연금이 사실은 장기 투자하기 가장 좋은 방식인 거야. 왜냐면 30년 동안 못 빼니까. 음, 정년이 될 때까지. 근데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빠져버리는데 이걸 이제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IRP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버리는 게 IRP 계좌에 넣는 게 IRP 계좌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랑 다르게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어, 퇴직연금 계좌랑 운영 방식이 똑같아서 IRP 계좌는 뭐 나는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서 30년까지 굴리는 게 좋은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S&P 500 같은 미국 시장 지수 추종 ETF에 넣으면 이게 역사적으로 연 이제 8%, 누구는 9%, 뭐 배당까지 포함하면 10%,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 대략. 역사적으로. 어, 매년 이만큼 복리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30년간 뭐 복리로 9%씩 늘어나면은 엄청나게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DC형으로 굴리고 있고 DB, DC까지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노후 대비, 노후 대비
연금을 들어놓고 한 축에. 이게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넣는 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국 시장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돈을 넣기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왜냐면 내가 돈을 그냥 유동성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100% 이렇게 투자를 못 해. 재미없어가지고. 재미없거든? 그냥 할 게 없어. 그냥 매월 돈 들어오면 넣고 그냥 시장지수 ETF 그냥 금액 상관없이 사고 끝이야. 할 게 없으니까 되게 지루합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 방식을 유지할 수 있냐가 이 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금하고 이제 퇴직연금은 어차피 우리 30년 이후에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을 유지할 수 있냐? 음,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미국이 이제 30년 동안 건재하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 않다. 뭐 중국 정도? 중국의 위협 정도? 근데 이제 워낙 자본시장이 너무 좋고 훌륭한 기업들이 계속 창업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련이 돼서 이 선순환이 꺾이기가 쉽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어. 그리고 S&P 500하고 나스닥 백이 좋은 점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퇴출되고 정말 싱싱하고 성장성 좋은 기업들이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줘. 그게 진짜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 알아서 성장성 좋고 우량한 기업들을 넣어주고 이제 도태되는 기업들을 편출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가장 우량한 기업들에 계속 투자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그거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본업이 너무 바빠. 그래서 뭐 주식 투자 공부할 시간도 없고 개별 기업 투자도 막 이렇게 못 하겠어. 별로 시간이 없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그냥 미국 시장 지수에 분할 매수, 적립식 매수. 왜냐면 지금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매월 이제 50만 원씩 나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을 그리고 퇴직연금이 회사에서 6개월마다 이제 분담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 들어오면은 그냥 사버리고 신경 끄고 그러면 그냥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 똑같은 행위만 반복하면 돼서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는 진짜 넘사벽이다. 시간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터디도 하고 시간도 쓰는 이유는 이 시장 지수 연 9%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내가 시간이 너무 없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면 그냥 시장 지수에만 매월 적립식으로 넣어도 투자 안 하는 주식 투자 안 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안 하는 90% 이상의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다. 그냥 은퇴할 때 돼 보니까 막 몇십억 돼 있고 이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이제 하냐 마냐 딱 그 차이인 거지. 그래서 되게 쉽지만 지루한 방식이고 대신에 이제 필승 전략이에요. 필승 전략. 내 생각에. 다만 이제 시간이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0년. 음. 이 방식을 일단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많은 비중을 미국 시장 지수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안정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시대가 작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딱 연금으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지금은 이제 개별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서 연금 계좌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한 20%는 저기에 다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 한 20%에서 30% 정도?
그래서 저 방식을 하나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모두가 비슷한 시계열에 있다고 좀 보이거든?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 시드머니를 이제 불려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되게 든든해. 일단 첫 번째로. 든든함. 그래서 이제 이상한 짓을 안 해. 왜냐면 이제 한 축에 든든하게 미국 주식, 미국 ETF가 매년 연평균 9%로 성장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되겠구나. 어,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만 하면. 이 확신이 있으면, 되게 든든하게 그냥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어. 생각할 건 뭐만 있냐면, 이 방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 여기에 관련된 책이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모건 하우절의. 이거는 다 읽어보세요. 이제 Just Keep Buy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글로 Just Keep Buying입니다. 이 책은 사서 읽을 필요는 없고 도서관 같은 데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면은 여기다 그 S&P 500 미국 지수의 모든 모든 트래킹을 다 해놨어. 백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를 어, 다 해놨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20년에서 30년간 이 적립식 매수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확률이 0%. 이렇게 백테스트를 다 해놨습니다. 음.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으면 이 두 가지 책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이 책은 이 방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모건 하우절이 그냥 자기가 발 뻗고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그냥 S&P 500을 적립식 매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모건 하우절이. 어, 이두 개를 읽어보면은 왜 미국 시장 지수를 적립식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연금 계좌에서 하게 되면은 강제로 30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내가 언제 어떻게 하냐보다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혹시 질문 있나요? 한번 끊어서 갈 건데. 음. 질문 있으신 분? 뭔가 의문점 따로 따로 없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한 축으로 DB, DC형이 있으신 분은 이제 DC형을 해서 하면 되고, 없는 사람은 그냥 개인연금 계좌, 증권계좌, 개인연금 계좌를 하나 타가지고, 매년 600만 원, 월 50?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월 30? 뭐 이 정도 하면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도 받아가지고, 세금을 아예 줄여버리거든? 산출세액을. 음. 그래서 되게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계좌에서 그 ETF를 그냥 매월 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월급 받은 날 별로 생각할 것도 없고 근데 든든하게 계속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아니, 고점을 또 갱신을 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언제까지 오를지 몰라요. 왜냐면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과거를 보면은 고점을 계속 계속 갱신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 사실. 그래서 막 고점이라고, 역사적 고점이라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한 방에만 투자 안 하면 되니까, 이제 매월 조금 조금씩 사면서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마인드로, 하면은, 나도 이제 벌써 어느새 수익률이 43%거든? DC 계좌도 지금 43%야. 왜냐면 똑같이 사가지고,
수익률이 그냥 똑같아. DC랑 개인용도 뭐. 똑같이 미국 시장을 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 갈수록 계속 크겠지. 그럼 이제 복리로 누적되니까 되게 든든하게 내가 30년 지났을 때 막 몇십억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한 추천을 합니다. 지금 이제 줌이 거의 다 돼가지고 껐다가 다시 킬게요.